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입니다. 어제 낙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였죠. 오늘 장이 마이너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약간은 회의적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마이너스불, 그러니까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7거래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낙폭은 그래도 평소 대비로는 약간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많이 안 밀립니다. 0.13% 마이너스로 2,593.2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00선 내주고서 약간은 더 멀어지는 모습,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3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가량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해서 하락이 될 텐데 853.20포인트. 어제 장중에 연저점을 새로 썼었죠. 830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850선대 초반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양 지수가 마이너스불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고 상승 종목은 한 800여 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동반가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강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락 전환돼서 마이너스권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죠. 변동성 크다는 점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세림 BNG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힙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플라스틱은 어제 결국엔 좀 아쉽게 마이너스권으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장에서 재차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크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에코플라스틱은 약 8%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롱플라스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종가상으로 좀 밀렸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MPK라든지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MPK도 17% 정도의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세우글로벌도 한 6% 정도 됩니다. 플라스틱 관련된 키워드 아는 종목군들은 연속성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종목군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좀 전에 실적 발표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좀 쇼크 수준인데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4% 정도 위메이드 추가 하락 앞두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위메이드 맥스 쪽에서는 오늘 장에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가깝게 나왔네요. 94억 원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2000% 넘는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이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별로 또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흐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또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서 하이스틸을 비롯해서 몇몇 철강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에서 4월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니까 이런 인플레 지표들이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일본에서는 3월 경기동향 지수나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관련된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출발했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동시효과 때보다 조금 더 낙폭이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 0.46%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581포인트가 그럼 되겠네요. 전거래일 대비로 15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580선대에서 다소 아쉽게 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7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2,580선대 초반에서
지금 밴드 하단은 이미 사실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이탈이 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아직까지는 확실히 좀 잡지 못하고 이렇게 좀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4%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3.4포인트 밀려 내려가면서 852포인트에서의 출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쪽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또 어떤 스탠스 잡아갈지도 오늘 수급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될 텐데요. 외국인 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 22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더 팝니다. 기관 쪽 423억 원 정도 팔고 있어서 어제 장에서도 외국인이 3천억 정도 팔았었는데 오늘장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일시적으로 어제는 매수 우위 보여줬었지만 오늘장에서 매도 전환돼 4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650억 정도 수화합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12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 쪽에서도 85억 원 정도 비슷하게 팝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만 한 200억 정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눈에 띄는 게 선물 포지션이 6거래를 연속해서 똑같습니다. 외국인만 팔고 개인과 기관이 파는 선물 포지션이 6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약 1000계약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매도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570억 정도, 코스닥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업종 보시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수가 약보합권이어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락 섹터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장 큰 낙폭은 보험 섹터입니다. 업종지수 1.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섹터하고요. 금융, 의약품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네요. 운송 장비 쪽도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운수 창고 쪽입니다. 업종지수 0.5% 정도 오르는데 해운이 좋습니다.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해운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의류정밀이 또 소폭의 상승권, 섬유의복도 제자리를 지켜주는 정도, 시장 대비로 선방하는 정도의 흐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버텨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톱10 가운데 상승불은 단 2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인데요. 이마저도 강보권 정도로 많이 강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는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약간 시장 밀려나는 것 정도로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LNF도 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다하게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네요. 카카오게임즈가 0.88%가량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20개 종목이 상승하고요. 하락 종목이 1131개로 하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광우 전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S폴리텍이라든지 어제 움직임이 강했었던 세린 BNG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 13%대까지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세린 BNG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하향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상승 분위기를 또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러시아에서요, 이 나프타 비우고국에 대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된 가격 인상에 대한 판가 인상으로 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또 폐 플라스틱 사업에 대한 이야기 정책이 좀 나오면서요.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정책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까지는 조금 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거는 에코플라스틱, 코롱플라스틱 둘 중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린 BNG와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에스폴리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시간 동안에 에스폴리텍이 급등 VI가 걸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14.32%에서 급등세에 VI가 좀 걸렸습니다. 플라스틱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 규제 마련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좀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제가 안 눌렀나요? 네. 그렇군요. 바로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네. 해운주 좀 보고 있는데요. 해운주 오늘 펜오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4.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HMM도 오늘 강하죠. 오늘 2.5% 정도 상승. 지금 환율이 1,300원 근처, 1,270원, 80원,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환율 수혜도 같이, 환율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BDI 같은 경우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계속적으로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선 지수 같은 경우 16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주가 움직임에는 전혀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16주 연속 운임 지수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어려운데 해운주 최근에 뭐 선방하고 있어가지고 주가 차트도 보시면은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접근해봐도 무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접근해도 좋겠다. 해운 섹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최현주 전문가님 그리고 종 치셨답니다. 제가 놓쳤네요.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화장품 종목들 강합니다. 지금 토니모리가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치한본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다시 한번 화장품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이 공장 재가동,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상해 지역에 대한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공장 가동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아모레 이 공장에 대한 재가동이 어제부터 진행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이 뭐 상장되면서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로 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50% 이상 증가되었다라는 도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리오프닝 효과, 뭐 방한하는 면세점에 대한 수요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탈 마스크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이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쪽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면제 이후부터 해서 여행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든 국외든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 성장 회복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력으로 보고 있는 아모레G에 대한 움직임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피부 미용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한 4%, 5%대 강세, 뭐 루트로닉도 지금 1% 중반대, 비올도 지금 한 4% 정도 강세, 파마리서치도 지금 강세입니다. 강보학권. 지금 오늘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 실적 발표했어요. 지금 실적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뭐 1분기 실적 뭐 여전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지금 뭐 훨씬 더 영업이익 증가했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인데, 클래시스는 1분기에 지금 매출이 지금 분기 매출로 지금 뭐 사상 최대치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
영업이익률이 원래 강점인데 영업이익률은 기존에 한 50%를 좀 넘어섰지만 조금 영업이익률 떨어졌어요. 한 47%, 46% 정도로 지금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뭐 잘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피부 미용 쪽은 성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뭐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있고 얼굴 노출하는 뭐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기기 관련 매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특히 소모품 매출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소모품을 한번 사면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버렸다 해가지고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이쪽 실적 발표에 반응한다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은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지금 현재 영풍재지가 급등세에 있습니다. 지금 급등 VI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15%에서 VI가 걸렸지만은 다시 출발한다라면은 20% 근접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재지주 종목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풍재지뿐만 아니라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이와 같은 재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한데 일단 영풍재지가 오늘 최근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일찍이 무림페이퍼부터 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이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무림페이퍼 주가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쯤에 이미 움직임 시세를 확인했었고 다시 한번 좀 가격 조정 이후에 반발 매수세를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풍재지가 새롭게 뭐 진행되고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순환매에 대한 형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영풍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꼭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영풍재지 혼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림페이퍼라든지 그 밖에 재지 종목들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영풍재지에 대한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VI가 14,000원대 후반에서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가격 좀 중요한 가격대 본다면 14,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께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대형 유통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뭐 편의점 쪽으로 하나 더 넓히자면 BJ 브리테일 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이 오늘 전부 다 좋거든요.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롯데쇼핑도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BGF 리테일은 어젠가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 잘 나왔죠. 뭐 GS 리테일 그동안 그동안이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BGF 리테일은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은 역시 BGF 리테일은 잘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BGF 리테일도 1%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대형마트 이쪽의 강세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 때문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 고전을 했는데 플랫폼 쪽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결국에는 뭐 중소형 생산 업체들한테 판을 깔아주면서 너희가 이쪽에서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수수료 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올라가고 운송비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 쪽에 가격 이점이 더 낮다. 그래가지고 대형마트 쪽은 기존에 어떤 물건을 공수해오는 그런 노하우도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리포트를 봤는데 그래가지고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저는 뭐 모멘텀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플랫폼 쪽 카카오, 네이버 이쪽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의 성장이 저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두루두루 좀 관심 두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군들 봤습니다. 플라스틱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고 광범위하고 강하게 움직여서 이쪽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랜만에 눈에 띄는 해운 섹터 그리고 화장품 쪽도 좋았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 섹터 강세 움직임 짚어봤고요. 또 실적에 반응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파트까지 여러 특징주들 10분 동안 체크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현재 0.14% 하락이어서 3포인트 정도만 만회하면은 상승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이 빠르게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현재는 860선을 회복이 돼서 0.5%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스 나온 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개장 직전이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추경부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손실보상하는 데 쓰겠다. 2차 추경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률을 올리면서요. 지금 공연 그리고 여행, 항공 운수 쪽 이 부분 포함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행, 공연, 전시, 항공 운수업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필수 이런 소비재 쪽 뭐 유통이라든지 이쪽이 강한 게 추경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될지 이번에는 뉴스를 보면서 여기에서 좀 연결 지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은 이런 정책이 진행될 때 어떤 종목이 수혜주라고 보세요? 추경이 진행됐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낫겠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방역 체제 완화는 알코올 소비의 증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영업 제한에 걸렸던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수혜를 찾는 기업들 사실 뭐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은 일단 영업 제한 시간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그리고 계절적으로 바뀌었을 때 국순당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바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리오프닝 쪽으로 우리 생활이 정상화되는데 조금 더 자금 지원이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플라스틱은 늘 이광우 전문가님께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현수 전문가님의 시각으로도 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관련주들 나라 안팎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플라스틱 관련주 요즘 조금 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플라스틱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광우 전문가께서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부연 설명하는 것보다 역시 플라스틱 관련주 시장에서 그동안에 너무 이제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틈새 전략이 좀 먹히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 섹터가 과연 에코플라스틱, 뭐 포름플라스틱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모멘텀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합니다. 페노션이 지금 5%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 HMM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가지고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BDI는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해운 섹터에 대해서 이광우 전문가님 짚어주세요. 일단은 해운 섹터의 그동안에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좀 올해도 견고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이 물동량에 대한 회전이 사실 순조롭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대기 중인 선박이 많을 정도로 물건에 대한 공급이 좀 늦다 보니까 해운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딘 모습이었는데 일단 중국의 셧다운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이제 어제부터 해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을 때 중요한 중점 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정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가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동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H&M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려본다라면은 주가가 사실 움직임들이요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사실 H&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SCFI 같이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뭐 BDI라든지 이와 같은 주요
운임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되었고 실적 베이스 좋았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하게 된 계기가요. 실적 발표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3월 달에 움직인 것도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하고 큰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요. 뭐 이번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왔다. 그래도 이번에도 올라온다라면 또 중요한 부담스러운 위치가 33,000원 라인 때 35,000원 밴드가 된다라면은 이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5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흐름은 좀 당분간 좀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긴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또 전환되기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H&M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상단은 32,000원과 35,000원 밴드 안에서 상단을 이룰 것 같습니다. 최은재 전문가님께는 육상운송을 또 여쭤볼게요. 오늘 육상운송 뭐 태웅로직스나 한익스프레스, 한솔로지스틱스, CJ 대한통운 이쪽도 더 강한데 대한통운은 사실 어제 발표된 실적은 컨센서스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예상치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상운송도 동반 강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태웅로직스가 지금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은 4% 정도 상승.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지금 하회했는데도 주가는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뭐 여건은 좋은 게 없는데 지금 강세를 나타낸다. 주가가 이미 바닥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어떤 수급에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태웅로직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태웅로직스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주식이에요. 중소형 개별주인데 실적도 괜찮고 그동안에 이제 수급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사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역시 저는 CJ 대한통운보다는 역시 실적이 조금 더 받쳐주는 태웅로직스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은 유가 상승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조금 올라가는 거는 저도 뭐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바닥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는 하는데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가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장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료 장비 쪽에서 코로나 하면서 한창 부각됐던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이쪽하고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까지 의료기기 쪽은 지금 다 좋은데요. 메갈 CS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20% 정도 급등 나옵니다. 정적 VI 그 사이에 좀 발동이 됐네요. 어제 실적 발표 나온 지도 좀 됐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아나 보겠습니다. 메디아나도 현재 주가가 여기도 급등이네요. 정적 VI 발동되어 있고요. 세종메디칼이라든지 이쪽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가서요. 앞서서 또 최원재 전문가가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셨는데 하이로닉이 현재 2% 정도의 상승권 약간 생소하실 테지만 비올이라고 이쪽도 미용 의료기기 쪽 이 종목이 또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5%대 클래시스도 상당히 강합니다. 루트로닉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1% 정도 상승 움직임 보여주면서 의료 장비 쪽이 다 강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용 기기에 대한 이 수출 동향이 상당히 좋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그리고 또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율 환경에서 또 환차 손해에 대한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과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그중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벤트를 많이 한 이벤트를 많이 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까지 반영이 크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클래시스도 다시 한번 또 이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라면은 미용 의료기기를 꼭 빼놓지 말고 보자라고 드리겠고요. 일단은 클래시스도 오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제이시스 메디칼도 실적 발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전년비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고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있는 때부터 해서 2019년, 20년도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또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연간 성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탈마스크에 대한 좀 이야기들과 함께 그리고 미용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 때문에 뭐 안티에이징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한 미용 의료기기 사용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시장이 힘들 때 동반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 좋은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방산하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쪽이 원전 몇몇 이 종목군들이 좀 꺾여 있습니다. 단기 시장 조정받을 때 상당히 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종목군들인데 뭐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고요. LIG넥스원이 한 4% 정도 밀려 내려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 정도, 한국항공우주도 3% 정도 이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 오를 만큼 올라서 좀 오래 쉬게 될지 아니면은 그동안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기회를 노리고 계실 텐데 최원수 전문가님의 전략을 좀 짜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동안의 시장과는 좀 반대로 갔던 종목이죠. 시장 안 좋으면은 상승하고 시장 오히려 괜찮으면은 하락하는 좀 그렇게 좀 역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LIG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고점에서 뭐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방위비가 전체적으로 각국이 전부 다 이제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수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야 되고 뭐 실적은 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는데 앞으로 실적 계속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주가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쉽게 좀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고점 대비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신기계가 좀 꺾여 있고요. 서전기전은 많이 조정받지는 않습니다. 서전기전이 어제 10% 정도 올랐는데 오늘 1% 정도의 조정, 그리고 이강무 전문가가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우진 같은 경우는 오늘장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주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타이밍인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벤트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색깔은 친원전과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차별화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좀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좀 컸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또 국정과제 중에서 수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소 경제에 대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수소 경제에 대한 또 새로운 융합 에너지 중에 하나가 원전과의 결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또 좀 이슈화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리 뭐 어디였죠? 신한울이죠. 네. 신한울. 네. 갑자기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신한울 3호 4호기에 대한 가동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입니다. 이 때문에 뭐 체코부터 해서 주요 국가에 대한 원전 수주 드림팀을 구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SM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우진과 같은 SMR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같이 또 오늘과 같이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좀 융합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SMR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있습니다. 한신기계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미 선행적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해서 3,000원대에서 15,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기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우진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유도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고 향후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우진도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주일 사이 동안에 큰 움직임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올라올 땐 추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까지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뭐 2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어제와 같이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그리면서 N자형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럼 저는 눌림목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도 좀 섞어가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전 관련된 키워드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 그 중에서도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JYP 엔터가 4% 정도 오릅니다. YG도 3% 정도, SM도 2%가량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이브는 아직은 모합입니다. 이 엔터 빅4 가운데서 고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받으면서 조금은 눌려있는 하이브 오늘 장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예계에서는 걸그룹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신인 걸그룹들이 연이어서 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공연업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 어제서부터 이제 강하게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엔터주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 빼고 SM이나 JYP나 YG 엔터 이렇게 있는데, 하이브는 왜 뺐냐면 아직 BTS 군대 문제 해결이 안 됐고, 만약에 이제 그 BTS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후속 주자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아티스트가 없다. 만약에 BTS 군대 가면 한 명 한 명씩 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유니트로 지금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좀 아직까지 하이브는 좀 남아있어가지고 좀 제외하고,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다른 타사 대비 좀 안정적입니다. 다른 SM이나 YG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실적이 들쭉날쭉 하는데, JYP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죠. 매년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한 20% 이상씩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돋보이고 있고,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라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또 미국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저는 SM하고 역시 JYP가 엔터주로는 접근하기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도 여전히 움직이고 한데 매일 받으려가지고요. 오늘 그동안과는 좀 다른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